네, 안녕하세요. 연애 디자이너 연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승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도 이 이별만큼 상처가 크고 배신감이 드는 이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매거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20, 30대 남녀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3명은 환승 이별을 당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은 환승 이별을 유도한 사람은 정작 10명 중 1명이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은 환승 이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연디가 예를 간단하게 들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만약 3년을 남부럽지 않게 연애를 하다가 어떤 이유로 이별을 하고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연디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환승 이별의 예입니다. 저는 환승 이별에 있어서만큼은 한 가지를 확신하는데 모든 환승은 계산되고 계획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아주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별하기 아주 적어도 한두 달 전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이미 내 마음을 열면서 다른 사랑을 시작하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 말하자면 환승하기까지의 나와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아마도 한두 달 정도는 교집합 속으로 엮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되는 짧은 기간에서 상대방이 알게 되면 그것은 바람인 거고 이별을 통지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환승 이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백지한장 차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 환승 이별을 당한 사람과 유도한 사람의 결과는 수적으로도 달랐어요. 분명 행한 자가 있으면 당한 자가 있어야 되고 당한 자가 있으면 행한 자가 있어야 마땅한데 결과적으로 다르다는 건 2명 중 1명은 자기 합리화를 주장할 것이고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한 사람의 마음은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우리가 설렜던 그 날부터 믿고 의지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다.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설레는 꽃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배신감과 자꾸 상상력이 동원되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괴롭힐 겁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모든 이별에는 이유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이별의 이유를 물어보면 되게 유치하기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모든 환승 이별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해요. 그건 바로 비교인데 비교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예제법이라고 디자인해서 정리했어요. 예, 제, 법. 얘보다는 제가, 얘는 이랬는데 쟤는 저랬거든. 이렇게 사람을 비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대신 그 이유는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신했다는 그 시기 있죠. 계획적이고 계산적으로 이별을 한다고. 그 시기가 시작될 때부터 이별의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발버둥 칩니다. 애써 논리적으로 이별을 해야 상대방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쉽게 말해서 그때부터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괜한 가능성을 열어보겠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할 겁니다. 일단 잡아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니까 계속 잡을 거예요. 현실을 직시 못하다가 곧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어도 또 한 번 배신감에 빠지지만 욕하고 질타하고 하다가 또 연락해서 또 잡을 겁니다. 마음은 이해하는데 제발 좀 그만하세요. 힘드시겠지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중고차를 3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타다가 차를 보는 관점과 사회적 지위가 바뀌어서 디자인도 괜찮고 성능도 좋은 새 차로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루아침에 다시 중고차로 타실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은 절대 중고차로 다시 갈아타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송하지만 이 상황에서만큼은 그냥 중고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환승이별 절대 붙잡지 마세요. 연애도 습관이 있는데 저는 한번 환승이별을 한 사람을 예재충이라고 디자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곧 예재계충으로 진화합니다. 예, 재, 개, 충. 눈치채셨나요? 얘는 이래서 쟤를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쟤보다는 걔가 낫더라. 이렇게 쉽게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별을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는데 연디님,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정착을 못하나요? 좋은 사람을 못 만나나요? 결혼도 못하겠죠? 이렇게들 말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충분히 만나고 결혼도 곧잘 하세요. 남들과 일반적인 과정이 다를 뿐이에요. 저 연디는 누가 나쁘다 옳다를 따지기 전에 사람이라면 사랑에 대해서 분명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남과 이별의 중간에 아주 많은 것들을 생략을 해도 마지막에 깨달음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서 환승 이별을 유도하신 분들과 당하신 분들에게 제가 감히 한마디씩 조언을 해드리자면, 나 자신이 아프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주는 작은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그 시간을 통해 당신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애에서 배울 수 있어야 당신의 다음 연애가 더 성숙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승 이별을 당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정말 냉정하게 조언을 해드릴게요. 깨진 그릇은 그냥 깨진 그릇에 불과해요. 억지로 이어 붙여봤자 그것은 그냥 깨진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어떻게 깨졌으며 다시는 이렇게 깨지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되새기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한 번 더 다짐하세요. 그때 비로소 새 그릇을 만들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으로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성장하셔서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이상 연애 디자이너 연디였습니다.